거예요? 나중에 폐기하신 거예요? 최순실 씨랑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의상실에는 언제부터 들어가신 건가요? 네, 이영선 행정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네. 오늘 이제 실질 심사를 들어가는데요. 혐의가 보면 보신 것처럼 자명폰 관련한 거, 바로 전기통신사업자 위반법, 그다음에 의료법 위반 방조가 바로 이 비선 의료진 관련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개의 혐의가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위증도 있고 국회에서의 어떤 불출석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 그래요. 전기통신사업자법 위반 혐의가 과연 구속 영장을 칠 정도의 그렇게 위중한 범죄일까요? 50여 대, 뭐 70여 대. 아니. 근데 이게 차명폰하고 또 대포폰 또 다릅니다. 네. 이게 다른 거고. 그다음에 비선 진료 방조라는데 비선 진료를 갖다 했다는 것을 갖다 특검이 밝혔나요? 지금 주장일 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저는 왜 저거 어제 특검이 보면 이제 하루 이틀 남지 않았어요? 왜 무리하게 이틀 앞두고 영장을 쳤냐 하면은 사실 괘씸죄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괘씸죄다? 괘씸죄. 보면 그야말로 나와서 입국 모르쇠로 다물고 이야기만 끝나면 이게 뭐 국가 비밀입니다. 그 당시 청문회 잘 기억해 보세요. 얼마나 의원들이 그야말로 막 우라통이 터졌으면 이게 무슨 비밀이냐. 헌재에서도 계속. 헌재에서도 그랬죠. 헌재에서도 오죽 했으면 헌재 재판관님이 그 얘기까지 하잖아요. 이게 비밀이냐. 이거는 비밀이고 이건 비밀 아니냐. 이게 다그칠 정도인데 어떻게 보면 이영선 저 행정관 같은 경우 보면 그야말로 입을 갖다 모르쇠로 다물고 꽉 있다 보니까. 네네. 있죠. 특검 입장에서 28일 내일이면 이제 끝나요. 끝나는데 뭔가 그래도 대미를 장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대미의 장식이 이영선의 비선 진료 방조 혐의, 그다음에 전기통신사업자법 위반 혐의로 어떻게 보면 이영선,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동안 그 옆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윤전추, 이영선을 갖다가 아마 피날레로 장식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말씀하셨는데, 자, 차명폰을 50대 넘게 했다. 박소연 앵커처럼 70대가 넘는다. 어쨌든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영선 행정관이 이런 차명폰, 군대 후임이 운영하는 대리점에서 다 만들었다는데 그룹별로 나눴다고 그래요. 먼저 청와대 그룹.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도 거기다 넣어서 이재만, 정호성, 문고리 3인방, 윤전추 다 만들어서 또 본인도 했다는 거고. 또 그다음에 의상실 그룹이라 그래서 최순실 씨와 그 유명한 의상실 그림, 본인의 셔츠에 닦아주던 그 의상실 관계자를 또 별도로 나눠서 했다는데 이렇게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영선 행정관, 그 다음에 문고리 3인방, 그 다음에 최순실, 그 다음에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이게 뭔가 좀 잘못되고 있다. 이게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거, 뭘 숨겨야 되겠다. 이랬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최순실을 드는데요. 네. 저는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영선 행정관은 그 후배에게 이런 차명폰을 지금 다 대리점에서 구입했다는 거죠. 네. 그 돈이요. 그 돈은 과연 누구 돈으로 했을까요? 자기 주머니 돈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특검에서 그걸 물어봤죠. 당연히 물어봤겠죠. 네. 그랬을 때 이영선 행정관이 그랬답니다. 기밀이라고. 네. 그러면 이영선 행정관은 모든 질문의 답은 다 기밀일 거예요. 국가기밀이다? 예. 네. 그러면 검사도 사람인지라 조사를 하다가 보면 이게 이제 밉고 얄미운 게 아마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볼 때는. 괘씸죄 말씀이 나왔는데. 예, 그래서 네. 괘씸죄로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이영선 행정관이 협조를 했으면 제가 볼 때는 구속 안 했을 거예요. 네. 구속영장 안 쳤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얄미워가지고 특검에서 구속영장 청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짧게 한마디 하면 이번에 하나 밝혀진 게 있죠. 그다음에 그 장시호가 네. 박근혜 대통령 차명폰이 4021이다. 번호 기억하시네요. 네, 근데 402땡에서 1까지 이제 보도가 됐죠. 401이 딱 2대예요. 이번에 이 특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402땡이 두 개다. 401이 2대라는 네. 거예요. 예. 같은 게 두 개.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게 줬다는- 핫라인 아닙니까? 그래 또 하나가 누굽니까요? 바로 본인이에요. 네. 바로 본인. 그러니까 네. 이영선 행정관도 4021이고 그다음에 뒷번호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주었다는 차명폰도 4021입니다. 네, 재밌군요. 그런데 이 70여 대, 일각에서 50여 대다 이런 얘기가 나온 이 차명폰을 바로 이영선 행정관이 최순실 씨가 갑자기 급거 귀국해서 이 검찰에 출석했던 날 기억하시죠? 바로 지난해 10월 31일인데 네네. 이날 다 한꺼번에 해지를 했다는 겁니다. 폐지를 했다는 거예요. 당연한 조치 아니었을까요? 지금 검찰에 나가면 틀림없이 이 휴대폰 부분 다 이렇게 이 통신 추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늦긴 하지만
좀 뭔가 좀 찜찜한 구석을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한 거고요. 사실 뭐 이영선 행정관이 이 차명폰을 개설할 때부터 무슨 의도를 갖고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이런 뭐 불미스러운 사태가 생길 때 꼬리를 자르고 감추기 위한 그거 아닙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제 상당히 비상 사태가 터졌다. 그러면 나름대로 자신들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해제를 해야 된다. 그런 걸 아마 일종의 그 비상 계획으로 갖고 있었지 않아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사실 뭐 그 최순실 씨가 그날 당일날 이것만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시중은행 돌아다니면서 또 돈도 자신의 찾고. 돈도 찾아가지고 측근 네. 변호사에게 맡겨놓고 뭐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할 게 많았지 않습니까? 참 바빴네요. 다들. 바쁘게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일환이죠. 네. 저는 그 집안에 차명폰이죠. 차명폰. 차명폰이 50대에서 70대라는 얘기를 듣고 또 그것을 갖다 이영선 행정관이 자기 군대 ROTC 장교 때 밑에 뭐 데리고 있던 후임. 네. 후임을 갖다가 그쪽 뭐 하는 데서 대리점에 이 후임의 가족들의 명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이영선 자기 혼자서 자기 혼자 결단으로 했을까요? 자기 혼자 저는 왜 안봉근 저 사람 그 당시에 안봉근 제2 부속 비서관 밑에 있는 행정관이었어요. 그야말로 뭐 직계 직속이었죠.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조직에 있어본 사람, 그와 같은 청와대라든가 이런 데 있어본 사람, 우리 정의원 같이 검찰에 있어본 사람입니다. 검찰에서 검사의 명 없이 밑에 있는 그 뭐라 합니까? 입회 주사라 그러나요? 수사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마음대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네네네. 이영선은 마음대로 한 사람인가요? 저는 보면 왜 그래서 보면 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검찰도 특검도 경찰도 말랑말랑한지 이 부분은 이 특검이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네. 네. 자, 특검이 이제 내일 서둘러서 어쩔 수 없이 또 문을 닫는 측면이 있지만 아까 지금 황평론가가 말랑말랑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가장 말랑말랑하게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일괄기소 명단에서 빠지는 것 같고요. 검찰로 넘기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이런 재미있는 기록이 나왔다고 합니다. 2016년 7월부터 10월까지 석 달 좀 되는 기간 동안 이 우 전 수석이 법무부 검찰 간부 민정수석실 관계자와의 통신을 조회해 보니까 2,000번이 넘는다. 그리고 현직 검사들과 연락한 횟수가 최소 수백 번이 넘는다. 자, 뭐 본인은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뭐 법무부 관계자와 통상 연락한다 뭐 이렇게 증언을 한 바 있었습니다만 저 정도가 통상 연락일까요? 아니 저거는 사실 예측돼요. 왜냐하면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네. 사실은 검찰 법무부 간부랑 통화를 늘상 하는 자리죠.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예, 그러니까는 최순실 씨가 저 자리에 우병우 씨를 지금 넣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특검이 이 기소를 안 한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기소를 안 한다는 건 불구속 기소로 만약에 특검이 이번에 해버리면 네. 그다음에 검찰에서 수사를 거의 안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소를 안 한 상태로 그냥 수사가 일부 되어 있는 상태로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검찰한테 어떻게 보면 그 악역을 특검이 하지 않고 검사 니네가 해라 네. 라고 사실 넘겨주는 거나 또 마찬가지거든요. 네. 약간 떠넘기는 예, 그런 짐을 약간 떠넘기는 거죠. 이거 볼 때는 검찰에서는 속이 부글부글 끓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특검이 그것 좀 해주지. 네. 사실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김장자 회장을 한 번도 또 조사를 안 했어요. 그렇죠. 장모님 조사 안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병우 수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사실 특검이 좀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자, 특검이 어떤 고민 속에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자, 네, 특검이 만약에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기면 자 해당 의혹은 미제로 남아서 재판에서 묻힐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을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검찰이 수사를 재개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을 했을 경우, 그리고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에 대한 부담, 이 부담을 좀 다 떠넘기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특검의 입장에서는 우병우 전 수석의 그 사법 처리 부분이 상당히 뜨거운 감자가 아니었나. 네. 사실은 뭐 이거 딱 맛있게 요리해서 먹으면 좋지만 지금 당장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기간도 지금 만료가 됐고,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압수수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네. 모든 것들이 부실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불구속 기소를 해서 갖고 갈 경우에는 공소유지에도 상당히 힘이 들 거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정 변호사님 말씀대로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에요.
특검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차피 처리를 못할 것 같으면 이 공을 차라리 검찰에 넘기자. 네. 지금 어차피 되면 뭐 탄핵이 인용될지 기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용이 됐을 경우에는 조기 대선에 정권이 바뀌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검찰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내외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가장 편한 수사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우병우 전민정 수석에 대한 그 수사를 제대로 하라는 여론들의 이 상당히 제기될 것이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그 칼자루를 검찰이 차라리 줌으로써 네. 특검 입장에서는 아주 손쉽게 손을 터는 거죠. 네. 자, 여기서 제가 중요한 말씀 하나만 짚어드리겠습니다. 특검 구성원 변호사들이지만 전부 검사 출신들이고요. 검찰은 당연히 검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의 전직도 검사입니다.